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트 화면 분석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티아에서 파트 도면을 그리려고 할 때 왼쪽 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트부터 시작해서 본문점 2까지 다양한 것들이 화면에 표시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도면을 그리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게 되면 작업을 하실 때도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 창처럼 똑같이 카티아 창에서 만들어 놓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트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파트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파트 이름을 왼쪽에 있는 예제처럼 플레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 밑에 파란색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타이핑을 하셔도 바로 글자가 들어갑니다. 해보겠습니다. PLATE 플레이트.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오메트리 세트가 있죠? 이것은 지오메트리 세트 작성을 클릭했을 때 뜹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 자, 이렇게 했더니 비슷한데 약간 틀리죠? 지금 보시면 위에 플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평면 3개가 있고 그 밑에 좌표계가 보입니다. 이 좌표계는 제가 집어넣은 것인데요. 이 좌표계는 옵션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표계를 보이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표계 왼쪽 편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절대 좌표계를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숨기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시켜서 내용을 줄이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좌표계가 사라졌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평면이 노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춰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평면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숨기기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라졌던 지금 플레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해도 되고 다 선택해서 바꿔줘도 됩니다. 밑에 거 숨기기 표시 클릭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숨기기 표시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왼쪽 예제와 마찬가지로 플레인이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콤파스가 있습니다. 똑같이 콤파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왼쪽은 바탕이 하얀색인데 제가 그린 카티아는 남색이죠. 제가 왼쪽에 예제 화면을 만들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오메트리 세트라고 되어 있죠. 지오메트리 세트.1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오메트리 세트.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파트 바디라고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파트 바디가 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본문.2가 있네요. 무리는 없는데요.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파트 바디를 일단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파트 바디에 밑줄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오메트리 세트에서 파트 바디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 그리고 본체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보시죠. 밑에 본문.2 밑에 본문.2가 생겼죠. 제가 배경화면 아무 곳이나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했더니 화면이 똑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좌표계는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표계는 굳이 찾아보시려면 도구에서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 구지의 파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좌표계 작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켜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것을 트리라고 하는데요. 하얀색 줄로 되어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움직이게 되면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드래그 하면 되죠. 자, 이쯤에 갖다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중요한 것들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트 밑에 하얀색 줄이 쭉 나와 있고 칸칸이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을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트리라고 부릅니다. 트리.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지금 트리는 트리인데 트리의 역할이 어떤 건지 왼쪽 편에 써 있죠. 트리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작업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본문도 만들고 지오메트리 세트에서 파트 바디로 작업 권한을 옮겨주고 또 본문.2로 옮겼죠. 이런 것처럼 작업하는 모든 과정을 이 트리에 그대로 계속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할 때도 트리를 기준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리를 기준으로 어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차차 더 깊이 있게 배우실 텐데요. 일단 트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이름을 바꿔서 들어왔죠. 이 플레이트는 파트의 이름이면서 저장할 때 파일명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덕트를 선택하시고 파트 번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111 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됐을 때 파일명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이 3개 있죠. 여기 평면 3개를 말합니다. XY 평면, 그 다음에 YZ 평면, ZX 평면. 이 3개의 평면은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플레인. 설계할 때 그림 그리는 종이 같은 겁니다.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세트라고 있죠. 이 지오메트리 세트는 여기에서 보시면 점, 선, 면,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같은 이런 것들을 지오메트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방입니다. 또 저장하는 폴더 또는 저장하는 상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오메트리, 파트바디, 본문 이런 것들을 폴더 개념 혹은 방 혹은 뭐 상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오메트리 세트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점, 선, 면,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방을 말합니다. 폴더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파트바디가 있죠. 파트바디. 파트바디는 우리가 파트 작업을 할 때 파트를 실행시키게 되면 제일 먼저 자동으로 생기는 기준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폴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일기장을 새로 샀는데 제일 첫 장은 쓰지 않잖아요. 그냥 하얀색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렇게 일기를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기장을 착 폈을 때 제일 첫 번째 장을 파트 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트 바디에 약간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트 바디는 결합, 분해, 포켓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파트 바디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파트 바디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보세요. 스케치에 들어갔죠? 이렇게 뭐 사각형도 하나 그리고 나가서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죠? 파트 바디 밑에다가 지금 스케치도 하고 패드도 한 겁니다. 이런 걸 해놓게 되었을 때 결합 기능, 분해 기능, 포켓 기능 같은 것들이 안 됩니다. 만약에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파트 바디와 본문 2 이런 것을 한 개로 합치는 거 이런 게 결합이고요. 분해는 나누는 거, 뭐 포켓 이런 작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대로 카티아를 배우신 분들은 이 파트 바디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패드라든가 이런 거 다 일단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케치도 지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파트 바디는 그냥 남겨놓고 이렇게 삽입해서 본체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본문이라고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 개를 더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죠. 하얀색으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기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일기장의 첫 장처럼 그냥 깨끗하게 보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작업을 했다가 결합이라든가 분해 포켓 같은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점 2가 남았네요. 본문점 2는 실제로 도면을 그리기 위한 방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 본문은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늘리느냐? 아까 보여드렸죠? 삽입 누르셔서 본체를 클릭할 때마다 밑에 본문점 3, 본문점 4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플레인이라고 불렀죠? 플레인. 우리가 비행기를 에어플레인이라고 부르죠? 플레인은 날개라고 합니다. 날개. 큰 날개, 널쩍하고 평평한 날개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콤파스가 있죠? 여기 콤파스가 있습니다. 이 콤파스를 움직이게 되면 도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도형의 좌표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콤파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콤파스는 사용할 때 약간 주의가 필요하고요. 보시면 X, Y, Z가 표시가 되어 있죠. 가운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수직으로 선이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곡선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